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늙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당신이 늙는 속도를 결정하는 건 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죠? 우리는 평생 시간이 지나면 늙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정반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시간이 지나는 걸 느끼는 방식이 노화를 결정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세요. 같은 35살인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왜 누군가는 젊고 누군가는 늙은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당신도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날은 몸이 멀쩡한데 오늘 나 진짜 늙었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날은 피곤한데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렬하죠. 만약 노화가 정말 세포의 문제라면 이런 기복이 설명될까요? 당신의 세포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갑자기 10년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이 주목한 건 하나의 단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나 이제 늙었어 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한 근거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주름도 아니었고 체력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은 이것이었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왜 하필 시간일까요? 왜 늙음은 몸의 변화보다 시간의 체감으로 먼저 인식될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시간이 빨라졌다고 느끼는 게 노화의 시작이라면 반대로 시간을 천천히 느끼게 만들면 늙음을 늦출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빨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실제 몸의 신호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과학은 이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노화는 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뇌가 세상을 닫는 순간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첫째, 시간이 빨라지는 체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둘째, 그 체감이 왜 늙었다는 감각과 연결되는가? 셋째,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가? 이 여정 끝에서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늙는다는 느낌은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시간 정말 빠르다고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보다 훨씬 빨리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극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한 문장입니다. 물론 반박이 바로 떠오를 겁니다. 아니, 늙는 건 선택이 아니잖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늙지. 맞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나이가 아니라 늙는다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놀랍게도 같은 나이에서도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0에도 스스로를 이미 늙었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50이 넘어서도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노화가 몸의 문제로만 생각해왔습니다. 세포가 닳고 회복이 느려지고 호르몬이 변하고 근력이 감소하는 것. 이 모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어떤 날은 몸이 멀쩡한데도 오늘은 늙은 느낌이 들까요? 왜 어떤 날은 피곤해도 살아있다는 감각이 강할까요? 만약 노화가 오직 세포의 속도라면 기분과 자각이 이렇게 들쭉날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노화가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맞다면 느낌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건 반대에 가깝습니다. 느낌이 먼저 오고 우리는 그 느낌을 근거로 나도 이제 늙었구나라고 결론 내립니다. 즉, 노화는 몸의 사건이기 전에 해석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해석을 통해 스스로를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 영상의 출발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졌어. 왜 하필 시간일까요? 왜 늙음의 문은 거울이 아니라 시간에서 열릴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시간이 빨라졌다는 체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화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힌트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릴 때를 떠올려 봅시다. 초등학교 시절의 1년은 정말 길었습니다. 봄 소풍이 있었고, 운동회가 있었고,
방학이 있었고 새학기가 있었죠. 여름방학은 끝이 없을 것 같았고 하루하루는 분명한 사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간이 빨라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 방학 끝나지 같은 말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년은 눈 깜짝할 사이가 됩니다. 한 달이 금방 지나가고 어느새 또 연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시간이 객관적으로 빨라진 적은 없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24시간이고 한 달은 여전히 한 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이 압축된 것처럼 느낄까요? 그리고 왜 그 체감을 늙음과 연결할까요? 이 연결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늙음이란 몸의 변화보다 먼저 일상의 감각 변화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길고 사건이 많고 새로운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루틴이 늘어나며 새로운 경험은 줄어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이 달라졌다가 아니라 내가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군가는 여전히 하루가 길고 누군가는 하루가 짧습니다. 같은 직장, 비슷한 생활인데도 어떤 사람은 요즘 재밌어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별거 없어 라고 말하죠. 만약 시간이 빨라지는 체감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면 이런 차이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시간은 객관적으로 흐르지만 시간의 체감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여기서부터 과학의 영역이 시작됩니다. 뇌는 시간을 직접 재는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뇌는 경험을 저장하고 그 저장 방식이 시간의 길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시간이 빨라졌다고 느끼는 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이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뇌는 어떤 원리로 시간을 만들어낼까요? 뇌는 시간을 직접 측정하지 않습니다. 시계처럼 초를 재고 분을 재는 장치가 뇌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뇌는 시간을 경험의 밀도로 구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은 새로운 정보를 처리했는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때를 생각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새로운 장소에 여행을 갔을 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해보는 일을 했을 때, 하루는 길게 느껴지고 기억도 선명합니다. 반대로 익숙한 루틴으로 채워진 하루는 잘 떠오르지 않고 지나고 나면 뭘 했지? 라는 느낌이 남습니다. 어릴 때 시간이 느리게 느껴졌던 이유는 시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는 길, 처음 보는 얼굴, 처음 겪는 감정은 모두 뇌에게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뇌는 그런 데이터를 더 촘촘하게 저장합니다. 촘촘하게 저장된 기억을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기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기억이 성기게 저장되면 그 기간은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간 체감은 사실상 기억의 편집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시간이 빨라지는 체감은 몸이 늙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새로움이 줄어들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움이 줄어든다는 건 세상이 실제로 더 단조로워졌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뇌가 더 빨리 판단하고 더 빨리 생략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뇌는 효율을 사랑합니다. 이미 아는 정보는 빠르게 처리하고 익숙한 패턴은 요약해버립니다.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피곤하지 않게 살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순간부터 시간은 압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뇌가 경험을 압축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시간이 빨라졌다고 느끼는 것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이 정보 처리 방식의 변화가 우리의 감정과 신체 상태에도 영향을 줄까요? 뇌는 몸과 분리된 컴퓨터가 아닙니다. 뇌가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곧 몸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반복이 어떻게 시간을 압축하는지, 그리고 그 압축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은 반복됩니다. 비슷한 출근길, 비슷한 업무, 비슷한 대화, 비슷한 감정.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여행을 많이 다니면 젊어지나? 물론 여행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행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새로움입니다. 새로움이란 반드시 거대한 사건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뇌가 이건 처음이다라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일상은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미 처리한 세계다. 그리고 뇌는 그 순간부터 디테일을 덜 저장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체감하는 시간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뇌가 경험을 압축해서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상을 편집할 때 비슷한 장면을 잘라내고 하이라이트만 남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가 경험을 압축하는 방식은 단지 기억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세계 해석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반복이 많아질수록 뇌는 세계를 더 예측 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측 가능한 세계는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뇌는 점점 깨어있음의 강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예측 가능한 세계에서 우리는 종종 무기력해지고 시간은 더 빨라지고 삶은 더 얇게 느껴집니다. 이 얇아진 감각은 단순한 기분일까요? 아니면 몸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우리가 인식한 세계에 맞춰 반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협적으로 느끼면 몸은 즉각 대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안전하다고 느끼면 몸은 이완합니다. 즉, 의식은 곧 생리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단순한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몸의 반응을 바꾸는 과학적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늙었다고 느끼는 날에는 몸이 실제로 달라질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반복되면 장기적인 결과로 이어질까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더 늙었다고 느끼는 날에는 실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관적 나이, 즉 내가 몇 살처럼 느껴지는가를 기분이나 심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과 연결된 신호일 수 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곧 몸의 생존 전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종종 세상을 더 위협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제 회복이 안 될 거야. 이제 늦었어. 이제 나는 예전 같지 않아. 이런 해석은 마음속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그 해석을 환경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몸은 긴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 흐름은 주관적 나이가 건강 행동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더 늙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운동, 활동, 예방 행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회복도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더 젊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활동성과 예방 행동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먹기에 달렸다로 단순화하면 과학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인식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누적됩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젊게 느낄 수 있을까? 많은 영상이 여기서 자기계발로 넘어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젊다고 믿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과학적 이야기라면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인사이트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시간 체감과 의식 신체 신호를 연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는 결국 무엇일까요? 세포의 사건일까요? 아니면 세계를 닫아버리는 해석의 습관일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은 뇌가 구성하고 그 구성 방식은 새로움과 반복에 의해 바뀌며 그 변화는 단지 느낌이 아니라 몸의 신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노화를 세포가 닳는 현상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늙었다고 느끼는 시작점은 세상이 닫히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닫힌다는 말은 감성적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놀랄 일이 없고 새로울 것이 없고 배울 것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지고 내일은 오늘과 비슷할 거라고 믿는 상태. 이때 뇌는 효율적으로 행동합니다.
경험을 요약하고 디테일을 저장하지 않으며 시간은 압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압축된 시간을 보고 내가 늙었구나라고 해석합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우리는 늙어서 세상이 닫힌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세상이 닫혔다고 느끼기 시작해서 늙었다고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도 바뀝니다. 세포는 당장 바꾸기 어렵지만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은 훈련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일부러 새로움을 만들면 되나?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움은 이벤트가 아니라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여행을 가도 새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같은 동네 산책에서도 새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해석 방식에서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말하는 젊음은 뭘까요? 단순히 활발한 성격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몸일까요? 지금부터 오늘 영상의 핵심 정리를 제시하겠습니다. 젊음은 세상을 예측 불가능하게 느끼는 능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젊음을 유지한다는 말은 너무 쉽게 오해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마음을 젊게 먹어라. 하지만 그건 과학이 아니라 주문에 가깝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젊음은 마음가짐의 구호가 아니라 뇌가 세계를 처리하는 방식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세계를 완전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다루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세상을 아직 열려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과학이 말하는 젊음은 이런 문장에 가깝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있다. 이 세계는 완전히 예측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뇌는 다시 디테일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중요한 것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세계에서는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서는 작은 신호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뇌는 더 깨어있고 더 촘촘히 기록하고 그 결과 시간은 느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재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출근길이라도 늘 똑같지 라고 지나치는 사람과 오늘 하늘이 어제랑 다르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뇌는 저장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이미 아는 얘기야 라고 스킵하는 사람과 이 문장 하나는 내 생각을 바꾸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게 기록합니다. 결국 젊음은 생활 조건이 아니라 경험을 기록하는 방식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실생활 적용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것을 하세요 라고 말하면 너무 흔하고 공허합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건 더 구체적인 가이드입니다. 뇌가 새로움을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선택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카페를 가는 것보다 늘 마시던 커피를 다른 방식으로 마시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늘 보던 사람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익숙한 길에서 한 번만 돌아가는 것, 평소엔 읽지 않던 분야의 글을 짧게 읽는 것, 이렇게 작은 변화를 통해 뇌는 다시 이건 새롭다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늙는다고 느낄까요?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어쩌면 노화는 몸이 늙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닫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세포는 변합니다. 몸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늙음의 감각은 시간이 빨라졌다는 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체감은 뇌가 경험을 저장하는 방식과 연결됩니다. 반복이 많아질수록, 새로움이 줄어들수록 뇌는 경험을 압축하고 시간은 빨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늙었다고 결론 내리죠. 하지만 오늘 영상이 전하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다. 당신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너무 오래 요양 모드로 살고 있다는 신호.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아주 작은 선택으로 다시 세계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새로움을 해보는 겁니다. 엄청난 도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늘 하던 루틴의 순서를 바꾸는 것, 늘 보던 공간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익숙한 사람에게 평소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작은 새로움이 뇌에게는 새로운 기록을 허용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쌓이면 시간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덧붙이겠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오늘 당신이 만든 작은 새로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창한 성공담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한 줄이면 됩니다. 늘 마시던 커피 대신 차를 마셨다. 퇴근길에 한 정거장 걸었다. 평소 안 읽던 글을 5분 읽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우리는 단지 정보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열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 한 편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과학이 말해주는 또 다른 관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